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현대사 13번째 시간으로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독도 문제는 아직도 일본 정부와 분쟁 중이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근거를 들어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쟁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간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이 독도 문제는 단골 손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사인 만큼 이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서도와 동도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해서 울릉도를 신라 영토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독도 역시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니 이 기록은 독도를 우리 영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16세기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의 부속 지도로 있는 팔도 총도에는 독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외구 침략이 심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서 공도 정책, 즉 섬에 사는 주민을 본토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어민들이 자주 울릉도와 독도의 바다 인근에서 큰 제약 없이 어로행위, 즉 물고기 잡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바다를 일본에게 내어줬던 셈입니다. 숙종 때 안용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일본의 정부인 에도 막부를 찾아가서 일본 관리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내내 여전히 공도 정책은 실현되어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생긴 것은 조선 고종 때부터입니다. 고종은 당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울릉도 개청령을 내려서 관리를 파견하고 울릉도에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를 통해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여기에 포함시켜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한제국의 노력은 일본에 의해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전략적 군사 요충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한일 의정서를 바탕으로 독도를 무단으로 점령해서 이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 해서 시마네 현에 편입시키고 이를 다케시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한일 의정서나 을사늑약,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은 모두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강압에 의한 조약은 제대로 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점령은 불법적인 영토 침탈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영토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영토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로 간도 문제도 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는 두 나라 사이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서 1712년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해서 서쪽의 경계선은 압록강이고 동쪽의 경계선은 토문강으로 했습니다. 이후 19세기 후반부터 농사 지을 토지를 찾아서 조선에서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이곳 사람들의 국적 문제가 발생했고 당시 정부는 간도를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관리를 파견해서 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1902년에는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해서 그를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토문을 숭화강 지류의 작은 강인 토문강으로 보아서 토문강을 둘러싸고 있던 간도 역시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 청은 국경선에 접한 토문을 두만강으로 해석해서 간도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했습니다. 국경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데요. 일제는 1909년에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의 외교권을 가져갔던 일제는 청으로부터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어가는 대신에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외교권을 가져간 을사늑약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고 현재 모두 무효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간도가 꼭 현재 중국의 영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통일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중국과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현재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이런 일들은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다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